청와대 지만 단속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조국 수석은 검경이 특감반응 비위를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체 이탈 화법입니다. 사안의 크기는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다 책임을 지기 시작합니다. 네, 첫 순서 정치와 호장용 시간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조국 민정수석 사퇴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맹공을 퍼붓고 있고 여당은 본격적으로 조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의원님. 네.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에 이해찬 대표가 정치 공세다. 네. 조국 수석은 비위와 연계 없다.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발맞춰서 이제 여당의 다른 의원들도 지금 조국 방어 발언 쏟아내고 있는데 이 의원님 지금 여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아마 지난 주말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원래 이 사건이 터졌을 때는 뭐 여당도 이제 국민에게 사죄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제 이 정도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 이게 비위가 한두 명이면 뭐 이거는 이제 조국 수석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특감반 전원을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아마 자체적으로도 보면 이게 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자체 인지를 한 것 같고. 청와대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 14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날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제 문제가 또 불거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례 없는 이런 특감반 전원 교체에 대해서 맞습니다. 사실 지휘 감독 책임 있는 것인데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아마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일단 조국 수석이 사퇴할 경우는 이게 청와대가 조기에 레임덕에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즉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수석은 좀 이 정부의 상징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사법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리 밀어붙이는 그런 뭐 일제히 이제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더군다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다가 아주 몰매를 맞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사실 여당이 이제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역부족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단순히 한두 명의 아까 말씀드렸던 비리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조직 전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만약 여기서 물론 대통령이 이제 안건을 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조국 수석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독립이나 사법개혁 이런 건 아마 야당에서 일단 반대 프레임을 많이 형성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가지 않는가. 큰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대로 간다면.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뭐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본물이 터지고 있는데 방어 발언이요. 청와대하고 좀 교감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조국 수석이 검찰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적폐청산하고 검찰 개혁하는데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국 수석 사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해찬 대표는 일탈이다. 어느 조직이나 개인의 품성에 의한 일탈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정 정도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과거에 보았듯이 이것이 대규모의 권력형 비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본다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뭐 조국 수석이 그야말로 완전히 책임져야 될 문제냐 이런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기일전하겠다라고 또 유감을 표명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히려 여당에서 지금 엄호를 하고 나서는 것이 이게 너무 과잉이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국 수석이 촛불 정권의 상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촛불 정권과 정권의 상징이라고 하면 대통령이지 어떻게 조국 수석이 상징이 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조국 수석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3불가론을 얘기했던 분입니다. 촛불 정신이라고 한다면 누구도 법위에 법위에 있을 수 없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권도 퇴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촛불 정신이었지만 조국 수석 본인은 탄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이번 것만 아니라
조국 수석이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사검증에 있어서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그동안의 인사에 있어서 각종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결국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사법개혁을 조국 수석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것도 아직 성과가 나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개헌안을 뭐 내놨을 때도 그랬고요. 또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내놨을 때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 분이 역부족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적도 할 수 있겠군요. 자, 위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믿어달라 이렇게 짧고 굵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네. 오늘 밤에 이제 해외 순방 마치고 이제 돌아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여당의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게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고보다 좀 바뀐 것 같아요. 믿어달라. 네, 대통령께서 이제 믿어달라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기자들 질문을 일체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사인 자체가 여당과 청와대에는 그냥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엄호하라. 뭐 이런 정도의 저는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도 돌아오셔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경질이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뭐 좀 더 심기일전하겠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사태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마무리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연 그러면 이 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제도와 법 개혁 과연 그럼 이건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속에 하는 건 다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벌써 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다가 조국 속에 오히려 더 이제 여당의 어떤 표상같이 돼버리면 야당은요 사실은 더 공격을 합니다. 사실은 좋게 돼 있죠. 그렇죠. 이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속이 이 정권의 운명과 비슷해졌다라고 식으로 여당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성만 끌어내리면 어떤 면에서 정권을 흔들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국석이 제안한 안건이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더라도 과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줄 것인가? 지금 국회 사법개혁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이게 자체가 굉장히 공전할 가능성도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이제 다음 총선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좀 더 넓은 차원의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조국석이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측근이라 하더라도 전체의 어떤 제도의 성과를 본다라면 저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결국 우리가 지난 정권 때의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면 반면 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국 수석의 상징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나 오히려 앞으로 전국을 위해서는 좀 더 조국 수석을 좀 더 가볍게 들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런 조언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보도 보니까 조국 수석이 비난을 받아들며 사태를 해결하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뒤에 자유인이 되겠다. 이런 입장을 이석현 의원한테 전했다고 그래요. 네. 이거 뭐 제 발로 나갈 생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국 수석의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당 의원 일각에서는 이 페이스북 하느라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조차도 받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고 다른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지금 심정을 표명하고 또 국민들한테 사죄의 말씀도 올리고 이런 것을 조국 수석 본인이 좀 얘기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두 줄 읽으셨는데요. 세 번째는 세 번째 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국 수석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윤회 문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임기 2년 차의 대통령은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되돌이켜 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때 그것을 교정하고 갔다라고 한다면 결국 박근혜 정권이 탄핵으로까지 갔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아쉬울 때 뭔가 시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앞날을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금이 갔을 때 떼우고 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야당으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뭐 꽃놀이패 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진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죠. 더군다나 정의당이 아마 이렇게 조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는 야당으로서는 뼈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그 항상 정의당이 데스노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뭔가를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측면은 뭐냐면 결국 이제 정부나 청와대에 생각해야 될 게 제도와 법의 개혁은 결국 국회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렇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수많게 바꾼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결국 국회가 담당하는 목 아니겠습니까? 제도화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저는 중요하게 생각드는 게 이게 어떤 정권이 계속적으로 하고 나중에 평가를 받는 게 얼마만큼 제도화를 시켰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평가거든요. 네. 지금 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성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습니다만은 누구 하나 이 꼭지를 따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개헌 문제도 그렇죠.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도 사실 뭐 말만 많았지 지금 뭐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그다음에 국정원의 수사권 이양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뭐 내놨지만 아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자, 이거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런 국정의 동력 자체가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이 좀 노력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르고 야당이 조금 힘을 챙기고 선거가 앞서오면 이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의당의 고민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이 정부가 뭔가를 이뤄내고 성과를 내려면 지금 뭔가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과 함께 가야 되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전국이 경색돼 버리면 시간만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조국석 개인의 문제로 보기 이전에 정권의 성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태를 접근한다고 하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공격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사퇴하면 사퇴하는 대로 뭐 힘이 빠질 것이고 사퇴를 안 하면 또 공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으니까 또 힘이 빠질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 비슷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지금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네, 뭐 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테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그동안의 역대 모든 여당을 보면요.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고 그동안에 대처를 해왔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매점을 해주고 나가면 호미로 막을 것을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가르도 못 막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대통령이 이 기회에 보통 임기 2년 차에서 3년 차 넘어갈 때 또 혹은 임기의 반환점을 돌 때쯤 되면 한번 재정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재정비의 차원으로 같이 한번 정비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야당으로서도 이미 정비된 상황에 대해서 더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만 첨언 드리면 사실 이런 사태가 이제 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저는 정권 내부의 견제 기능이 좀 상당히 마비된 측면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국정원 또 기무사 그다음에 대검 범죄정보과라든지 각종 권력을 견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그걸 다 없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만 남겨뒀어요. 청와대 여기만 남겨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특감반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뭐 장관도 수시로 독대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굉장히 오만해진 거죠, 사실은. 그만큼 견제 기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뭐 단순히 이번 사건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정권 내부에 어떤 이탈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견제할 것인지 아마 그것도 여당의 좀 시스템을 좀 같습니다. 바꿀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